태국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와 더불어 유타차이 태국여행사협회 부회장의 막말로 인해 한국 내에서의 태국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결국 한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내보이자 한국인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태국 경제 특성상 한국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추방당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태국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그러면 현재 태국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수완나푼 공항에서 지상직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은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수완나푼 공항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최근 저희 공항에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어요. 자그마치 수십만 명이었죠. 수십만 명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저희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항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수화물 찾는 곳을 가보니 완전히 마비되었더군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이나 카페도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의 결과였더라고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4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반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은 고작 1만 8천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고요. 불법 체류 중이던 13만 명의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기도 했고요. 부끄럽게도 이런 불법 체류자 중 대부분이 저희 태국인들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추방되는 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꺼번에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공항이 마비된 거죠.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공항 곳곳이 사람들로 넘쳐났고 수속 대기줄은 끝도 없이 이어졌거든요. 저를 포함한 모든 공항 직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다니까요.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공항 직원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은 그대로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죠. 휴식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어떤 동료는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직원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에요. 승객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화물을 찾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짐을 아예 못 찾아서 며칠씩 공항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숙박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항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생 문제도 심각해졌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일하고 있는 수완나푼 공항의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됐을지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태국에서보다 훨씬 많거든요. 태국 돈으로 약 4만 5천 바트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태국 대졸 초임의 2~3배나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게다가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과 발달된 인프라도 저희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태국보다도 훨씬 좋은 의료시설,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까지도 모든 게 다 태국인들을 끌어들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K-팝,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진 것도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거든요. 불법적인 약을 유통하고 불법 성매매, 심지어 한국 남성들을 속여 결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어요. 특히 양 문제가 심각해 보이더군요. 아니, 한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인 중 태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에는 213억 원어치의 약을 들여온 태국인 3명이 붙잡혔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이런 소식들 보면 한국 분들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 외에도 불법 취업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더군요.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일을 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이런 태국인들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태국 안에서는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반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하더군요. SNS에서는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제 주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제 또래인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더라고요. 일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차별적이라는 거죠. 재산 증명, 호텔 예약 증명서, 귀국 항공권 등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터뜨리던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완전히 반한 감정이 폭발하는 모양새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워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정작 아무 잘못 없는 태국인들은 한국 여행은커녕 비즈니스나 유학 목적으로도 입국이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영어 성적도 충분히 좋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도 받았는데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불법 체류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태국 사회 전반에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리 태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로 한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고 있더군요. 작년만 해도 한국은 태국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순위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변화가 큽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공항이 한국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으니까요. 한국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던 면세점이나 식당들도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태국 관광업계 전체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걱정됩니다. 뉴스에 태국 관광청의 통계가 나왔던데 그걸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더군요. 작년에 비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거 있죠? 그게 곧 저희 태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고요. 관광객 한 명이 태국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5만 바트 정도래요. 태국의 1인당 평균 월급이 15,000바트 정도이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런 관광객들이 30%나 줄었다니 태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유타차이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의 발언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유타차이 부회장은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며 한국 관광지는 영화와 넷플릭스로 대중화됐기에 수명이 짧다고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그는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 외에도 무비자 입국과 저렴한 비용, 멋진 전망과 좋은 분위기를 태국인들에게 제공한다면서 4일간의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으로 한국 여행 비용 약 117만 원보다 저렴하다고 직접적으로 비교까지 했죠. 이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당연하게도 한국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고 관광공사 관계자는 태국 여행사협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는데 황당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해요. 결국 태국 여행사협회는 아차 싶었는지 협회 입장이 아닌 개인 발언으로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며 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어요. 하지만 말한 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안 그래도 안 좋은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관광객 감소에 기폭제가 되는 꼴이죠. 태국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5위로 하락했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보니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관광 명소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더군요.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았던 업소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던데 방콕의 한 유명 태국 마사지숍 주인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탄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실 우리 태국에게 한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니까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히 제가 태국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한국 문화는 저희 태국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션, 음식,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볼 수 있죠. 심지어 태국 연예인들도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태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특히 태국 남부에 살고 있는 친척 말을 들어보니 푸켓, 끄라비, 코사무이 같은 유명 휴양지들이 큰 타격을 입어서 거의 파리만 날릴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이 지역들이 유독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적한 해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겠죠. 그리고 불법 체류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이 함께 협력해야 할 거고요. 그래야만 한국 정부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는 한국으로 가는 태국인들에게 90일 이상 체류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난리이긴 할 겁니다. 나라 전체가 굶게 생겼으니까요. 태국 외교부에서는 한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땐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태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 혹시 최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셨나요? 하루에 무려 1228명의 태국인 관광객이 도착했는데 그중 736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대요.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제주도에서 입국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왜 제주도에서 갑자기 입국 심사를 강화했나 찾아봤더니 이것도 태국 탓이더군요. 최근 태국 관광객 중 20%가 관광 일정을 마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요. 며칠 사이에 55명이나 되는 태국인이 증발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들 중 상당수가 육지로 밀항을 시도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제주도 입장에서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위한 노력도 더욱 치열해졌던데 전자여행허가제로 거절당한 사람들이 다들 정식 비자를 신청한다는 거 있죠.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비자 신청 서류가 넘쳐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중 절반 정도만 겨우 관광 비자를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게 한국에 도착하면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왜 한국에서 머무르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머무를 건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다 보니 태국인들 입장에서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최근에 제가 정말 황당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찍은 영상이었는데 이게 태국 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잡혔으면 얌전히나 있을 것이지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면서 왜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갑을 찬 태국 여자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떠들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나는 지금 서울에서 수갑을 차고 있고 기념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솔직히 그런 사람은 태국에서도 추방시켰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폐짓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고 저조차도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 글을 통해 한국 분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디 모든 태국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태국에서도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1950년 한국전쟁 때 태국이 한국을 도운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부터 시작된 태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뱅코리아 같은 멍청한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처럼 태국 경제에 큰 타격만 입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공항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저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 상황이 얼른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과 한국이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하며 교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공항 상황이 좀 나아졌기를 바라면서 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더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고 직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어지러운 태국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소식 하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인들이 보인 행동은 경이로울 지경이라며 전례 없는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역사적 약탈과 침탈을 당해왔는데요. 한복, 김치, 한국전쟁을 비롯해 고유문화재까지 한국의 오랜 문화와 역사를 왜곡시키며 빼앗아가려는 국가들이 수도 없이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의 영토를 점령당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사안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상황을 심각히 여긴 한 한국 기업이 믿을 수 없는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한국 기업은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의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가져올 예정임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국가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실제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유물들이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지속되는 등 한국의 것임에도 한국 땅에 보존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업은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국가를 대신해 유물을 들여온다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인프레쉬, 이곳은 수년간 6.25 한국전 참전용사 후원을 이어온 곳으로 얼마 전에는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인에 직접 맞서는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 깊게 생각하고 후원해라. 이 중국인은 참전국에 왜 중국이 빠졌냐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고 당시 인프레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피드백으로 한국인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더 이상의 역사 왜곡과 침탈을 방지하고자 한국의 유물을 들여온다는 실질적인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현재 한국전쟁 당시의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용품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수많은 한국의 산증물들이 해외에 있으며 이 모든 유물들은 인프레쉬가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인프레쉬는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국내를 비롯한 세계 참전용사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환경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를 위해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극빈한 삶을 사는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참전용사에게 찾아가 헌신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년간 밟아온 후원 행보가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인프레쉬는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또 한 번의 대담한 행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란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아 후원 볼캡과 티셔츠를 출시했는데요. 평소에 착용하기 좋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실제 수많은 한국인들이 구매를 통해 동참을 하고 있으며 태극기가 새겨진 볼캡과 티셔츠가 전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수익금 일부를 참전용사 분들에게 후원하며 모든 걸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적에 동참하는 한국인들은 어느새 수천 명에 이르렀고 그만큼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들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 역사의 진심을 보여주는 인프레쉬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